요리하는 과정에서 알루미늄 성분이 좀 용출될 수가 있어요. 서서 이게 좀 쌓일 수가 있거든요. 자칫 뇌에 쌓이면 인지기능 저하도 관련돼 있다고 하니까 먹으라고 만든 거 아니면 먹을 필요가 없다. 일단 가스레인지를 켜는 것만으로도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건 팩트입니다. 여성들의 폐암 환자의 약 90%가 비흡연자입니다. 주방 환경과 많이 연결돼서 보는 추세입니다. 그냥 미련 없이 교체하십시오. 전기밥솥 내솥의 코팅이 벗겨졌을 때 계속 사용하면 왜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일단 전기밥솥 내솥이 있는데, 내솥은 이제 크게 여러 종류가 있죠. 다 여러 종류인데 가장 많이 쓰는 것만 좀 설명드리면, 일단 알루미늄 기반으로 된 것도 여전히 쓰이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소재에 코팅되어 있는 거예요. 왜? 알루미늄 열 전도가 높기 때문에 전기밥솥 사실 좋은 소재는 맞아요.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기반이 있고, 또는 스테인리스인데 스테인리스 기반에 코팅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게 보통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코팅이 벗겨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알루미늄이라면 알루미늄이 그대로 노출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치 양은 냄비처럼 되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밥을 하거나 혹시 다른 요즘 전기밥솥 이용한 요리법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어떤 음식을 하게 되면 거기서 요리하는 과정에서 알루미늄 성분이 좀 용출될 수가 있어요. 역시 몸이 건강하면 역시 그게 신장을 통해서 배출이 잘 되지만 신장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서서 이게 좀 쌓일 수가 있거든요. 좀 쌓이면서 자칫 뇌에 쌓이면 인지기능 저하도 관련돼 있다고 하니까 결론 아주 단순해요. 코팅이 벗겨지면 그냥 교체하자. 요즘 모든 밥솥 회사에서 내솥만 따로 팝니다. 버튼만 몇 번 누르면 집으로 배달되는 세상이니까요. 교체하시는 게 좋고요. 스테인리스 기반이라면, 스테인리스가 일단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불편해요. 밥솥으로. 전기밥솥 소재가. 의외로 순수 스테인을 잘 안 쓰세요. 왜냐면 이게 되게 닦는 게 불편해요. 밥함하고 나면 바로 닦기도 힘들고 한참 물에 담가놔야 되고 아무튼 좀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또 스테인리스 기반에 코팅 소재가 많이 있어요. 그럼 코팅이 언제부터 벗겨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역시 스테인리스 그대로 노출되는데, 스테인리스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영구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번쯤은 스테인리스 제품이지만 부식된 걸 본 적이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살면서 한 3번 정도 있더라고요. 부식돼서 버렸던 경우. 스테인리스, 부식이 잘 안 일어난다는 뜻이고 영어로. 근데 영원히 안 일어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식이 일어나게 되면 실제로 니켈, 크롬륨 같은 성분이 용출돼요. 밥하는 동안에. 불필요한 그런 중금속들을 먹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스테인리스 기반이라면 코팅 벗겨졌다고 바로 버려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코팅 벗겨지면 이제 스테인리스라는 게 미세한 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 음식물이 잘 낍니다. 자칫 산도나 염분이 높은 게 껴있다면 그런 것들이 세척이 잘 안 됐을 경우 부식을 유발해요. 그러니까 내구성을 단축시킵니다. 내구성을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자칫 부식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코팅이 벗겨진 거라면, 스테인리스라면 전기조가 1년, 2년 지났으면 가끔씩 관찰을 해보세요. 했을 때 불구스름한 기운이 보이는지. 불구스름한 기운이 보이면 부식이 일어났다는 뜻이니까 그때 역시 미련 없이 바로 교체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코팅이 벗겨진 내솥에서 나올 수 있는 알루미늄, 니켈, 크롬륨 성분은 우리 몸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알루미늄 성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용출이 되면 이런 것들이 건강하신 분들이나 젊으신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을 통해서 대부분 다 배출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 다음 배출하는 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쌓일 경우, 자칫 뇌에서 많이 쌓일 경우에는 인지 기능 저하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만큼 불필요한 알루미늄 섭취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식기를 통해서 먹는 거는 가급적 반드시 피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켈과 크롬륨 같은 걸 잠깐 설명드리면, 니켈 같은 경우도 물론 과량이긴 합니다. 과량 들어왔을 때 이런 신경계통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크롬륨 같은 경우도 역시 과량이긴 합니다만 들어왔을 때 어떤 이런 유전 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다 개별 독성으로 본 거고요. 사실 요새 유행하는 게, 독성 연구에서 유행하는 게 복합 독성을 봐요. 사실 우리가 뭔가에 노출되면 하나에만 노출되는 건 없거든요. 뭔가 같이 들어오잖아요. 당연히 여러 성분이 안 좋은 것도 같이 들어오고 안 좋은 거 좋은 거 같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뭔가 화학 성분이 하나만 있을 때랑 두 개 같이 있을 때, 두 개 나타났을 때 뭔가 시너지를 낸다든지, 각각은 안전한 양인데 안전한 양끼리 같이 있을 때 뭔가 또 다른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복합 독성 연구인데 이런 게 요즘 굉장히 활발해요. 저도 깜짝 놀라요. 예를 들어 어떤 안 좋은 게 또 다른 안 좋은 거 얘의 독성을 더 강화시킨다든지 이런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독성들은 개별 독성을 말씀드린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적은 양이지만 종합적으로 같이 들어왔을 때 이러한 복합독성 연구는 충분히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먹으라고 만든 거 아니면 먹을 필요가 없다.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유해 물질은 어떤 것들이고 왜 폐 건강에 특히 위험한가요? 일단 가스레인지를 켜는 것만으로도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건 팩트입니다. 제가 절대 오버하는 거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뉴욕주는 가스레인지를 퇴출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까지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 정부에서 추진했었어요. 가스레인지를 아예 퇴출하자.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게 하자. 식당에서조차 못 쓰게 하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당연히 관련 업계에서 반발이 있었죠. 서로 소송 중입니다.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달랐고요. 지금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심지어 미국에 있는 그런 어떤 화학
화학협회에서조차 입장문을 내요. 가스레인지 사용을 좀 중단하고 전기레인지 사용을 촉구하는 약간 그런 어떤 입장문을 냈을 정도입니다. 왜 그랬냐면 실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가스레인지 켜봤어요. 이거 요리한 것도 아니야. 그냥 가스레인지 켜요. 가스레인지 켜는 것만으로도 일단 첫 번째 이산화질소. 이산화질소가 무조건 나옵니다. 이산화질소가 뭐냐면 바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대기 오염 막 질 따지잖아요. 그럼 항상 따지는 거 1순위가 이산화질소거든요. 왜냐면 그걸 지속적으로 많이 들이마시면 폐 건강에 안 좋다라는 건 이미 알려졌거든. 너무 오래전에 알려져서 항상 신경 쓰는 건데 그게 사실 실내에서도 그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가스레인지만 켜도. 그다음 두 번째,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일산화탄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실험해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산화탄소는 그냥 나올 수 있는 거 당연히 나오는 건데 일산화탄소도 조금씩 나와요. 조금씩 뻗어나옵니다. 순간적으로 산소가 부족한 순간에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미량이지만 일산화탄소도 나와요. 일산화탄소 들어오게 되면 이게 헤모글로빈에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전달돼야 되는데 일산화탄소가 전달돼서 그만큼 독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심한 경우에 0.5%만 있어도 사망해요. 일산화탄소가. 그만큼 독성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결과를 기반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뉴욕주 정부가 이 가스레인지 퇴출을 추진했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산화질소가 무조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앞에서 요리하신 분들은 그걸 가장 많이 들이마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레인지는 괜찮은 건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전기레인지는 무조건 괜찮고 전기레인지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 아닌가, 이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전기레인지도 당연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냐면 전기레인지는 가스레인지는 일단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우리가 냄비나 프라이팬 올려놓잖아요. 전기레인지라는 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와 인덕션이 있는데 어떤 걸 이용해도 프라이팬 올려놓잖아요. 프라이팬 표면 온도가 순식간에 200도 이상 올라갑니다. 200도 이상 올라가요. 그럼 당연히 거기서 요리가 빨리 되죠. 200도 이상 높은 온도에서 여기 여러 가지 음식을 놓잖아요. 음식을 놓고 막 지지고 볶고 튀고 막 하잖아요. 지지고 볶고 하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어떤 기름 성분이 많은 것들 미세한 유증기들이 발생합니다. 수증기가 발생할 때, 수증기가 막 날아갈 때 같이 발생해서 날아가요. 그 날아가는 것들이 다 우리가 들이마시면 기관지를 지나서 폐에다 달라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200도 이상에서 요리를 계속 하다 보면, 오랜 시간 하다 보면 음식물 성분이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분해되는 것들이 생겨요. 그 분해되는 분해 생성물들이 여기 공기 중으로 쫙 날아갑니다. 그런 것들 우리는 다른 말로 초미세 입자, 초미세 먼지라고 불러요. 그런 것들, 또는 그걸 종합적으로 다 조리휴미라고도 부릅니다. 그런 것들을 앞에서 요리하신 분들은 그걸 계속 고농도로 계속 들이마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폐 건강이 어떻게 될까요? 안 좋겠죠.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 오버가 아닌 게 작년에 나온 충격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급식 종사자분들, 초, 중, 고등학교 급식 종사자분들을 폐 검사를 했어요. 거기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약 32%가 폐 이상 소견을 받습니다. 만약에 연령대를 좀 높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를 들어서 연령대를 55세 이상으로 했더라면 50%가 넘었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겁니다. 폐 이상 소견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분 조리 환경이라는 게 뭐냐면 하루에 8시간 정도, 6시간, 8시간 정도를 계속 조리 환경에 노출되죠. 그럼 그 유증기나 각종 안 좋은 분해 생성물들 다 아무래도 많이 들이마시면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폐 건강이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우리나라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결과는 남자들은 폐암 환자의 70% 이상이 흡연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려서부터 담배 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담배 피면 폐암 걸려? 이런 얘기 우리 지겹게 들으면서 살았잖아요. 남자한테 그 말이 맞죠. 근데 여성들은 달라요. 여성들의 폐암 환자의 약 90%가 비흡연자입니다. 너무 높아요. 참고로 저희 어머님께서도 폐암 환자셨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도 담배 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근데도 폐암 환자셨어요. 뭐 가족력?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저쪽 위에 할아버지 증초로니까 넘어가도 폐암 환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폐암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방 환경과 많이 연결돼서 보는 추세입니다. 전엔 그냥 다 유전이야 이랬잖아요. 근데 요새는 주방 환경과 많이 연결해서 보죠. 그럼 많은 분들이 이러세요. 아니 다른 나라도 똑같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단 미국을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과 비교해보면 미국도 고온 요리를 하는데 두 가지가 달라요. 가정용 가스레인지 보급률이 30%가 안 됩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전기레인지 써요. 30%가 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고 거기는 땅이 너무 넓으니까 도시가스관을 다 연결할 수가 없대요. 전기는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전기는 연결하기 쉬우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전기레인지가 기본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나라고, 첫 번째. 그러니까 음식에서 발생하는 건 가스레인지 쓰면 음식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만 가스레인지 자체에서 나오잖아요. 이중으로 안 좋다는 거죠. 가스레인지는. 전기레인지는 음식 자체에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건데, 그 다음 요리 문화가 자세히 보시면 오븐을 많이 써요. 미국만 보면 오븐 요리가 진짜 많습니다. 오븐에서 그냥 약간 굽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 지지고 볶고 막 지지고 볶고 튀고 이거보다 의외로 오븐 요리가 많다라는 거. 스테이크 굽는 거요? 미국 사람들 실내에서 안 굽습니다. 스테이크 이렇게 막 치시하는 건 밖에서 해요. BBQ나 이런 것들이. 근데 우리나라 이상하게 실내에서 참 잘합니다. 참 실내에서. 아무튼 우리나라 이렇게 막 실내에서 숯불 놓고 막 굽는 이런 게 참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문화가 발달한 건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참고로 너무 이렇게 근데 그걸 우리 또 환기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 보니까 환기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천장 높이라든지 집 크기가 아무래도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 우리가 상대 좁잖아요. 우리가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또 환기에 대한 인식도 없죠. 그러니까 후드만 키면 되는 줄 아시는 분들 많으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후드만 킨다고 소용이 없거든요. 그걸 결국 다 요리하시는 분들이 마시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상당히 취약한 거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전기레인지든 가스레인지든 무조건 환기하자. 후드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두 개를 여셔야 돼요. 두 개를 여셔야지만 공기 순환이 잘 됩니다. 공기 순환이 잘 돼서 확실히 그 유해물질 농도 확 떨어져요. 저희가 실험까지 해봤습니다. 실험까지 해보니까 실제 농도 확 떨어지더라고요. 반드시 좀 춥더라도 요즘 겨울철이니까 창문 잘 안 여시잖아요. 그래도 두 개 여셔 순환이 잘 되게 하시는 상태에서 요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라고 기억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 뭐냐면 요리 자체를 지지고 볶고 튀기고 굽는 요리를 비율을 좀 줄이시면 됩니다.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참고로 그런 음식은 하더라도 창문 달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좀 삶는 거나 데치는 음식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을 가야 되니까 삶는 물에 그냥 끓이거나 데치면 돼요. 거기다 양념을 해서 뭐 버무린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주방 문화를 좀 바꿔나가는 편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일단 뭐가 달라지냐면요. 재밌는 게 예전에 그런 거 안 따지고 살던 때는 주방이라는 게 주변에 막 엄청 지저분해지잖아요. 가스레인지 근처 보면 벽면까지 엄청 지저분한 거 아세요? 오염때 다 기름때 막 붙어있는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저희 집이 지금 인테리어 한지 하고 나서 지금 5년 차거든요. 만 5년이 다 돼가는데 정말 보면 깜짝 놀라세요. 저희 집 혹시 놀러 오신 분들은 주방이 진짜 깨끗해. 주방에 벽면에도 붙은 게 없어요. 뭐가 붙은 게 없습니다. 닦은 적도 없는데 굉장히 깨끗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오염때들 막 붙어있는 거 보셨다면 그게 사실은 다 요리하신 분이 그거 다 들이마셨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 뿜어져 나오는 거가 벽면에 붙은 것 뿐이고 벽면에 안 붙었던 것도 있잖아요. 요리하신 분이 다 들이마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방에 가스레인지, 내소틀 사용할 때 지금 당장 바꿔야 하는 생활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가스레인지 당장 교체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무조건 환기. 이 환기는 옆에 있는 창문 하나 여는 건 환기가 아닙니다. 하나만 여셔봤자 실제 그 유해 물질 농도가 그게 쉽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저희 실험해보면 반드시 두 개는 여셔야 됩니다. 어딘가 두 개는 여셔야지 공기가 순환이 되면서 그 유해 물질 농도가 확 저감 떨어지니까요. 반드시 가스레인지 사용하신다면 최대한 후드는 기본 켜시고 창문 두 개 여셔서 환기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내속 같은 경우는요. 교체하시기 어려워도 교체하십시오. 그냥 코팅 벗겨지면 그냥 미련 없이 교체하십시오. 예, 그냥 인터넷 사이트에 다 팝니다. 해당 회사 제품 사이트 들어가셔서 꼭 바로 교체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항상 이런 여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가 다양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너무 공포심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그냥 담배 연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담배 연기가 안 좋다는 걸 아시잖아요. 아니까 최대한 안 맡으려고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영원히 안 맡고 살 수는 없죠. 길 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맡게 되잖아요. 하지만 위험한 걸 알면 최대한 안 맡으려고 노력하시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제가 들려드린 말씀들에 대해서, 정보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런 게 위험한 거야? 그러면 최대한 노출을 줄여야 되겠군.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또 제가 홍보만 하나 하자면요. 제가 여기 그 회사인 트래픽 몬스터 회사와 여기서 만든 출판사와 어떤 책 계약을 맺고 책을 하나 출간하게 됐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출간될 것 같은데요. 책 제목이 당신의 몸이 위험합니다. 이런 책인데요. 그동안 제가 여러 유튜버 채널이나 제 개인 채널에서 했던 얘기들을 좀 읽기 편하시게 또 글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글로 정리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책이고요.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마 전국의 도서관에 3,000개 정도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전국 도서관에서 납품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도서관에서 편하게 빌려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또 궁금한 내용들 보고 있으시면 이런 유튜브 채널 댓글 남겨주시면 나중에 저희 PD님이나 이런 작가님이 그 내용 질문들을 보시고 또 다음 주제로 아마 삼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